오늘은 이제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 관한 문제 교과서 거 풀어보고 이제 다시 2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끝나고 이제 몰농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4단원이랑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원래 이제 화학이 한 주에 3단위밖에 없잖아요. 근데 최소 4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고의 특성상 이제 여러 가지 실기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부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3단원까지 하고 기말고사를 마무리할 것 같아서 4단원 배우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단원 개념은 만약에 배울 수 있게 되면은 다시 1단원으로 넘어와서 배우되 일단 2단원부터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에서 중요했던 거는 화학 반응식 앞에 개수비였죠. 그래서 개수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는가를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일단 뭘 유추할 수 있었다? 그렇죠. 몰비를 유추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지금 수소, 산소가 반응해서 지금 수증기가 만들어지는데 수소 2개당 산소 하나가 반응해서 수증기 2개가 만들어지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비가 2대 1대 2였던 거죠. 그래서 이 개수비는 곧바로 뭐에 연결시킬 수 있다? 그치, 몰비에 연결시킬 수 있다. 왜냐면 몰이라는 거는 입자의 개수를 세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는 비율이 2대 1로 반응을 하고 그렇게 되면 수증기는 이만큼 나와서 2대 1대 1이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몰당 산소 1몰이 반응을 해서 이제 수증기 2몰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였죠. 그 다음에 또 뭐랑 직접 연결할 수 있다? 부피비랑 연결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부피가 2배 늘어나면 입자의 개수는 그 안에 2배가 늘어난 상태인 거고 부피가 반으로 줄었다는 소리는 입자의 개수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나타난다고 얘기 들었죠. 그래서 부피랑 기체의 입자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 화학 반응식 앞에 개수비는 입자의 비율을 뜻하는 거고 그 입자랑 연결된 부피비도 바로 개수비랑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44.8리터의 수소기체가 반응을 하려면 산소 같은 경우는 22.4리터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되면 수증기가 44.8리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피비 또한 2대 1대 2가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량 같은 경우는 앞에 개수비랑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신 질량을 통해서는 뭐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이 똑같이 보존이 된다라는 것들은 기억하라 그랬지. 반응하기 전에 수소 총 4g과 산소 32g이 반응했죠. 그러니까 총 몇 g이 반응한 거예요? 36g이 반응을 한 거지. 그럼 반응 끝나고서도 18g이 2개가 있으니까 더하면 36g. 그래서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련 우리가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메탄올이 공기 중에서 연소한대요. 연소는 누구랑 반응한다? 이제 산소기체랑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이 된대요. 그럼 1몰의 메탄올이 완전히 연소될 때 생성되는 물의 몰수를 구해달라는 거지. 됐죠? 그러면 먼저 화학 반응식을 써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유추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화학 반응식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올과 지금 산소기체가 반응물이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물이지. 그럼 해보자. 그럼 반응물은 왼쪽, 그 다음에 생성물은 오른쪽에다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개수비 맞춰야 되죠. 반응하기 전에 탄소 하나니까 괜찮고 반응 끝나고도 하나니까 괜찮고 반응하기 전에 수소는 몇 개? 4개. 반응 끝나고 2개니까 4개로 만드셔야죠. 그 다음에 반응하기 전에 산소는 몇 개요? 여기 하나, 여기 2개니까 총 3개인데 반응 끝나고도 3개인가요? 아니죠. 여기 2개고 여기 또 2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맞춰줘야 되죠. 그러면 반응 끝나고는 4개인데 반응하기 전에는 3개니까는 4개로 맞춰주려면 여기를 2를 써봅시다. 그럼 이제 산소의 개수는 맞춰졌지. 근데 문제는 산소의 개수 맞춰주려고 봤더니 지금 메탄올 앞에 2를 붙이는 바람에 탄소 개수도 늘어났고 수소 개수도 늘어났죠. 그러니까 또 조정을 해야 되겠지. 그럼 탄소가 지금 2개가 됐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앞에 이제 2개를 써주셔야지. 됐나요? 그 다음에 수소 개수는 총 몇 개요? 4 곱하기 2 하니까 반응 전에 8개인데 반응 끝나고 4개밖에 없으니까 8개 만들려면 여기 4개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탄소, 수소는 또 맞췄어. 이제 또 산소 개수가 문제네. 산소 개수가 지금 반응하기 전에 2개에다가 2개 하니까 총 4개. 반응 끝나고는 몇 개예요? 4개에다가
2 곱하기 2. 그 다음에 4개, 8개잖아요. 그러면은 반응 끝나고 8개가 되기 위해서 앞에 개수를 늘려놔야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8개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3을 써주면 8개가 되나요? 그래서 해보고 이제 다시 우리가 맞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반응하기 전에 탄소 2개, 그쵸? 반응 끝나고 2개, 괜찮네. 반응하기 전에 수소 4개에서 2배 하니까 8개, 반응 끝나고 8개, 괜찮죠? 반응하기 전에 산소 2개에다가 3위는 6 하니까 총 산소 6개, 8개 되는 거지. 그리고 반응 끝나고 여기 4개에다가 여기 4개니까 8개. 됐나요? 그래서 결국 메탄올 2개당 산소 3개가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 2개와 수증기 4개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네요. 그럼 그 다음으로 문제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몰의 메탄올이 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물의 양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 메탄올과 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메탄올이 여기 있고요. 그치? 물이 여기 있네요. 그럼 보면은 개수비가 어때? 2대 4죠. 2대 4. 그 소리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1대 2란 소리인데, 다시 말하면 메탄올이 완전 연소됐을 때 생성되는 물의 양은 메탄올 양보다 2배 더 많다는 소리예요. 그럼 주어진 메탄올의 양이 1몰이니까 그 2배면은 물은 몇 몰 생성된다? 2몰이 생성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2몰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지금 포도당 18g이 모두 반응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질량과 이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각각 구해보라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질량으로 주어졌잖아요. 근데 개수비랑 질량을 곧바로 대입할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화학 반응식에서. 그러면 이 질량을 뭐로 바꿔줘야 돼요? 개수비로 바꿔줘야지. 다시 말하면 몰비로 우리가 환산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포도당이 18g이 일단 몇 몰인지부터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질량값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 몰비로 변환시켜서 개수비에 대입을 해보라는 거지. 그럼 포도당의 1몰당 질량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포도당의 분자량부터 우리가 구해보자. 지금 포도당이라는 게 탄소 6개랑 수소 12개랑 그 다음에 산소 6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 옛날에 우리 구한 적이 있는데 16 곱하기 6 하면 얼마 나와요? 180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포도당 1몰당 질량이 몇 그램? 180g. 그럼 몇 몰인지 모르겠지만 18g이 있다는 건 몇 몰? 그치, 0.1몰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포도당이 0.1몰 모두 반응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과 이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하래요. 그럼 먼저 산소와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지금 보니까는 지금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랑 그다음 물이 만들어질 때 그 개수비가 포도당 한 개당 산소 몇 개예요? 6개가 반응을 하지. 다시 말하면 1대 6의 반응이죠. 그럼 포도당이 0.1몰 반응하려면 산소가 총 몇 몰이 필요하다? 0.6몰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꿔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하면 포도당 18g이 모두 반응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질량, 다시 말하면 산소 0.6몰의 질량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산소 0.6몰의 질량은 어떻게 구해요? 1몰당 질량 구한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럼 산소 1몰당 질량은 산소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16 더하기 16, 32니까 산소의 1몰당 질량은 32g. 그러면 0.6몰당 질량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19.2g이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산소 19.2g이 생성된다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하라고 하니까 또 이제 개수비를 한번 맞춰봅시다. 포도당과 이산화탄소의 개수비도 역시 1대 6이니까 이산화탄소가 몇 몰이 생성된다? 그치, 0.6몰이 생성이 된다.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산화탄소 1몰당 질량 구한 다음에 거기다 0.6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이산화탄소 1몰당 질량은 이제 많이 쓰니까 이제 확확 나오기는 해야 되는데 탄소가 10이고 그치? 산소가 16 더하기 16 하면은 얼마 나와요? 44가 나오지. 그럼 이산화탄소 1몰당 질량이 44g. 그럼 0.6몰당 질량은 얼마가 나올까요? 네, 26.4g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 10번 풀고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트륨 조각을 물에 넣으면 다음과 같은 반응으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 그럴 때 0도 실기압에서 수소기체가 4.48L가 발생을 했을 때 반응한 나트륨의 질량을 구해달래요. 그럼 수소기체가 4.48L 반응했다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이거 개수비로 가지고 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몰수비로 바꿔주면 되죠. 1몰당 몇 리터였어요? 그렇지, 22.4리터였어요. 그러면 4.48리터는 몇 몰일까요? 그렇죠, 0.2몰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바꿔 말하면 수소기체가 0.2몰이 생성됐을 때 나트륨이 얼마나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가 0.2몰이 발생을 하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나트륨과 지금 수소기체의 개수비가 몇이에요? 2대 1이잖아요. 그러면 수소기체의 0.2몰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나트륨은 그거의 2배만큼이 필요했던 거지. 그럼 0.2의 2배면 몇 몰? 0.4몰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0.4몰의 나트륨이 반응을 해야 수소기체가 0.2몰 생성되는 거죠. 그럼 나트륨 0.4몰의 질량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나트륨 1몰당 질량은 나트륨의 원자량이니까 나트륨 원자량이 얼마였어요? 그래서 나트륨 원자량이 23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0.4몰당 몇 g인지를 우리 계산을 하시고 그 계산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9.2g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개수비가 나오게 되면은 이 개수비가 몰수비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부피가 나오건 질량이 나오건 그걸 몰수비로 환산을 해서 이제 반응식을 가지고 도입해서 풀어주시면 돼요.